은 이민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앱에서 프론트엔드 과정을 진행을 했었고, 3개월 만에 독일 스타트업에서 오퍼를 받아서 지난 4월부터 베를린에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2달째 되었는데요. 이제 독일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이제 음, 2년 정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전공은 철학이고 개발은 부트캠프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비전공자 출신으로서 지금 해외 취업까지 한 경우인데요. 저는 일단 오랫동안 해외에 살면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해보고 싶다라는 아주 막연한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다니던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를 먼저 퇴사를 하고 이직 준비와 해외 이주 준비를 동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직과 해외 취업 모두 아주 큰 변화인 만큼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이제 시간은 무한정 주어져 있지 않은데 이것들에서 어떻게 이제 우선순위를 매겨야 할지 잘 몰라서 답답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뭐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있어도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또 이제 저와 똑같은 연차와 이제 똑같은 직군에서 해외 이주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없어서 이제 물어볼 분들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굉장히 초반에는 답답함이 컸었는데요. 이제 지금 컨퍼런스를 들으러 오신 분들도 비슷한 이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원하던 바를 이룬 상황에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공유를 해드리면 조금이나마 막막함을 덜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번 발표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다니던 회사를 나오면서 이제 퇴사 동기를 해외 취업이라고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퇴사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 개발자들이나 상사분들이 해외 취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제 알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인상적인 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해외 취업을 한 번쯤 이제 꿈꿔본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지원한 회사에서 탈락하기도 전에 먼저 이제 스스로를 탈락을 시킨다는 점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나는 영어를 못해서 안 될 것 같다. 나는 뭐 해외 취업할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것 같다. 난 이제 나이가 너무 많다.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이제 회사에서 연차가 10년 차가에 가까워 가고 또 이제 나이는 제 또래인 리드 개발자 분이 계셨는데 심지어 그분도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에 따르면 사실 저는 해외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해외 취업이라는 게 국내에서 이제 상위권 개발자들 몇 프로가 선발이 돼서 올림픽 국가대표처럼 이제 파견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나 너무 이 해외 취업의 어떤 자격을 미리서 정해놓고 이제 스스로를 검열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고 싶다라는 뭐 재밌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철없는 생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직을 위한 기술 공부, 그리고 해외 취업, 그리고 이주 준비를 병행을 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일단 이직 준비는 각자의 연차와 이제 분야에 맞게 잘 하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해외 취업, 그리고 이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애플앱을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공부들이 정말 큰 자양분이 되었는데요. 근데 아무리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이제 저라는 개발자가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른다면 이 공부한 게 소용이 없게 되겠죠. 일단 해외 취업 시장에서 저를 눈에 띄게 하는 게 해외 취업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했던 방법 중에서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던 것은 이제 링크드인 프로필을 관리하는 거였는데요.
일단 이력서를 관리를 하고 회사에 하나하나 제출하는 건 사실 이력서를 보낸 회사에만 해당을 하는 것인 반면에 링크드인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노출이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효과가 더 좋다고 이제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제가 처음 준비할 때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도 이제 독일 취업을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 독일에 먼저 가서 이제 정말 그야말로 문을 두드리면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봐야 하나 이런 거였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덕분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전체 채용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도 링크드인을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서 전 채용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 이 합격 통보를 받은 후에 독일에 제가 입국을 했어요. 그 덕분에 돈과 시간이 정말 많이 절약을 했고, 또 이제 신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지 않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되게 많이 안정이 됐어요. 어, 이 점을 이제 고려를 하신다면 사실 저처럼 굳이 퇴사를 먼저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해외 이직 준비를 겸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이제 앞선 발표자들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해외 기업들은 일단 채용 프로세스 자체가 몇 단계씩 진행되는 경우도 많고 그 사이에 텀도 길어서 한 달을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인으로서는 서류 비자를 포함해서 서류 작업도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퇴사를 하고 해외 취업 준비를 하신다면 사실 몇 개월씩 수입이 없이 보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고려를 하셔서 어, 일정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이제 링크드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고자 하는 지역을 정하셨다면 링크드인의 지역 설정을 그 도시 또는 국가로 바꾸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영어로 링크드인을 이제 아무리 이제 갖고도 별로 이제 연락이 없었는데, 이제 지역 설정을 바꾸고 나니까 정말, 베를린 내지는 이제 독일 내 리크루터들한테서 정말 많이 연락이 왔어요. 보통 연락을 주는 사람들은 리크루터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개발자들을 뽑는 사람이지 이렇게 개발 기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보통 회사에서 뭐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쓸 줄 아는 경력 한 4년쯤 넘는 뭐 시니어 개발자 뽑아달라. 이렇게 하면 뭐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뭐 경력 뭐 4년, 그리고 또 지역 설정 베를린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필터를 걸어서 이제 검색에 걸리는 개발자들에게 한꺼번에 이제 연락을 돌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그 키워드들의 저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 블로그에 이제 포스트를 이제 일정의 광고료를 받고 포스팅을 하려면 이제 검색 결과에 잘 걸려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검색 결과에 걸릴 수 있는 검색어들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라는 개발자로서의 저를 이제 광고를 한다라고 상당히 객관적인 관점에서 프로필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개발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적어도 링크드인 프로필을 작성을 하실 때는 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리크루터들의 관점에서 쓰는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한 뭐 프로젝트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이제 수치를 위주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 프로젝트가 왜 필요했고 하고 났더니 뭐 매출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뭐 개발 프로세스가 몇 퍼센트 뭐 빨라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치를 중심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국인으로서 어, 다시 말해 이제 비EU 국가 출신으로서 해외 취업을 준비할 때 가장 큰 난관 중에 하나가 이제 비자인데요.
똑같은 해외 취업이라고 하더라도 EU 국가 출신이면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자나 다른 체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은 그냥 바로 현지에 가서 뭐 취업 준비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미리서 준비를 하고 알아봐야 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일단 한국인으로서 독일에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결과적으로는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야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링크드인에서 회사를 검색을 하시건 다른 채용 공고를 보시건 간에 반드시 이제 비자 서포트를 해주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비자 서포트와 리로케이션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는 비자 스폰서십이고, 그러니까 비자를 회사에서 내주냐, 그리고 비자 취득 과정을 도와주냐 하는 것이고, 이제 리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다른 나라에서 회사가 있는 현지 국가로 갈 때, 뭐, 정착금을, 또는 이제 인적 지원을 해주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같이 가기는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용 공고에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스크리닝 과정에서 물어보셔야 이제 그렇지 않으면 채용 과정의 시간과 에너지는 다 쓰고 이제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입사를 못하게 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겠죠. 이제 한국인으로서 해외 독일에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한국인은 독일에 이제 무비자 체류가 이제 90일 동안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아예 비자가 없으면 입국조차 안 되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이제 근데 한국은 일단 3개월 정도는 체류가 가능해서 이 점을 이용해서 일부 분들은 아예 먼저 입국을 해서 3개월 내에 이제 음 3개월 동안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사- 그러다 보면 3개월이라는 이제 시간 제한이 생기니까 이제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겠죠. 하지만 장점은 서류 작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인데 이제 독일 워홀 비자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독일 체류가 가능하고 체류하는 동안 파트타임으로는 3개월 정도 그리고 풀타임으로는 한 고용주 아래에서 약 10주 정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워홀 비자를 미리 취득을 해 놨었는데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비자 서포트를 해주지만 이제 워홀 비자가 없었더라면 아마 이제 비자 발급이 길게는 2달 정도 걸리는데 그 2달 동안 전혀 일을 할 수 없었을 거고 또 한국에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내야 했었을 텐데 지금 저는 워홀 비자를 마침 취득을 해놨어서 먼저 독일에 입국을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 10주 동안 단기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서 먼저 일을 시작을 할 수 있었고 팀과도 더 빨리 알아갈 수가 있었고 또 이제 그러는 10주 동안 정식 취업 비자를 이제 발급하는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식 워킹 비자를 받으면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워홀 비자 같은 경우는 신청자 당사자의 체류와 노동만 이제 허락을 해주지만 정식 취업 비자 같은 경우는 동반 가족도 같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앞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에 비해서 노동자 권리가 독일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제 독일 노동법상 정해진 6개월 동안의 수습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고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음, 그리고 또 제가 비자 관련해서 가장 궁금했던 건 저희가 경력이 2년밖에 안 되는 주니어인데 이 주니어한테 뭐 정식 취업 비자를 바로 내주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을까 하는 거였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있고 독일 특히 베를린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통계로 봤을 때도 베를린은
외국인 개발자에게 비자를 가장 잘 내주는 도시 중에 하나이고, 이 점도 사실 처음에 독일에 와야겠다고 결정한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여기 적진 않았지만 독일에는 이제 블루카드라는 특수한 노동 비자가 있는데요. 개발 직군 내지는 이제 엔지니어링 직군에 종사를 하면서 일정 소득 이상을 받으면 이제 이 취득 조건을 충족을 하는데요. 블루카드를 취득하면 의료보험, 대출, 영주권 등의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조건을 충족을 하는지 잘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면 취업 비자 중에서도 블루카드 취득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취업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요인들을 더 뽑자면 일단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는 국내에 비해서 리액트 점유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였어요. 이미 국내도 리액트가 많이 점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해외에서는 뷰를 쓰고 있다는 회사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언어와 관련해서 저는 지금 회사에서 영어로 일을 하는데요. 음, 사실 개발자는 이제 외국어를 유려하게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는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개발 외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정말 한국에 비해서 정말 많기 때문에, 어, 영어가 생각보다 진짜 중요하다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특히 면접을 볼 때도 저는 이제 한국에서 면접을 보면서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하고 그나마도 이제 기술적인 질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에 익숙해졌었는데 이 독일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회사와 면접을 보면서 느낀 거는 기술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컨텍스트를 제공해 달라고 많이 요청을 받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도 그냥 착하고 항상 뭐 얘기하면 듣고 알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피드백을 확실히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만 하다가 집에 가면 한국에서는 뭐 좋게 말해서 차분한 성격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좀 정말 이상하다고까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저 일만 하는 사람보다는 대화도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지금 뭐 어려운 거 없냐 이런 식으로 잘 묻고 커뮤니케이션 잘 하는 사람을 더 능력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점을 이제 잘 염두를 두시면서 준비를 하면 이제 정작 기술 면접이나 과제는 잘 하시고도 팀과 컬처 핏이 안 맞아서 입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질문이 조금 음, 있으신 것 같은데 독일 이외에 다른 국가를 고민한 적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네, 독일 이외에도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독일이 제 연차를 놓고 봤을 때 비자를 가장 잘 내주고 외국인 개발자들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라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가 독일에서 교환학생을 한 적이 있고 독일어도 할 줄 알기 때문에 좀 더 우선순위에 뒀던 것도 있는데요. 그 외에 고민해 봤던 건 어, 일단 영국을 생각을 해 봤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독일어를 할 줄 알긴 하지만 영어로 생활과 일을 같이 하는 것의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고 큰 헤드쿼터들도 만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국은 결과적으로 워홀 비자를 신청했는데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워홀 비자가 100% 제인데 그 추첨에서 이제 탈락이 돼서 그 이후로 진행을 하지 않았고요. 북미는
이제 독일과 반대 이유로 너무 비자 받기가 까다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생활비도 독일에 비해서 훨씬 비싸기 때문에 또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유럽 내에서는 스웨덴도 고민을 했었어요. 스웨덴이 제가 알기로는 유럽 내인지 전 세계인지 유니콘 스타트업 중에서 유니콘 비율이 가장 높다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다라고 이제 들었었는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제가 전혀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너무 많이 때리기 때문에 이 선택지도 최종적으로는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음, 네, 그 이외에는 언어와 관련한 질문인데, 언어는 이제 제가 영어로 이제 일을 하고요. 어,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독일어를 할 줄 아는 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어차피 관공서 같은 데 가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는 독일어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어, 팀이 다국적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리모트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끔씩 보면 이제 주로 나오는 사람들은 독일인이고, 이제 그들끼리 있을 때는 독일어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독일어를 아예 못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인 개발자에게도 비자를 잘 주는 추세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리크루터 눈에 띄어서 어, 면접을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연차보다는 사실 과제를 잘 푸느냐, 면접에서 대답을 잘 하느냐를 이제 잘 보기 때문에 연차와 상관없이 그냥 능력을 입증을 하실 수가 있다면 비자는 상당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 주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말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연차보다는 실력이 있으시다면 음, 도전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영어를 어느 수준까지 구사해야 영어를 잘한다라는 기준에 충족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영어를 꽤 잘하는데요. 하지만 여기 와서 내가 영어를 못하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음, 어,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어떤 소통을 하는 그런 특수한 컨텍스트에서 영어를 해본 적이 없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것과 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는 거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절대적인 뭐 영어 수준이라기보다는 그 컨텍스트 내에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것에서 이제 힘들어 하는지 이것을 잘 파악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면 사실 이 직장 생활에서 영어를 잘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 진행한 곳에서는 코딩 테스트를 사실 본 적은 없어요. 어, 보통 과제 전형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 면접을 봤었고요. 그리고 애플앱에서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커리큘럼은 따로 없었어요. 저는 원래부터 해외 취업을 생각을 하고 애플앱에 합류를 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애플앱 외부에서 또 많이 소스를 찾아서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트워킹 같은 경우는 어, 베를린은 사실 진짜 외국인들이 많아서 그만큼 어, 본국에서 독일로 와서 새롭게 네트워킹을 하려는 사람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오늘 주말 오후라든지 평일 오후에 개발자들 모임, 미더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포츠 관련한 미더블 한다든지 취미 관련 모임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아서
진짜 이제 베이스 없이도 네트워킹을 하고자 한다면 사실 정말 많은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타트업들이 많은 만큼 이제 현지에서 열리는 컨퍼런스, 개발자 컨퍼런스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음, 음, 몇 개월이라도. 아, 그리고 지금 비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가정하에 한국에서 몇 개월이라도 개발 경력을 쌓고 가는 것과 해외로 넘어가서 첫 취업 준비를 하는 것 중에 어떤 거를 추천하냐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비자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아마 영주권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음, 정말 영주권이 맞다면 사실 굳이 한국에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제 현지에서 어느 정도 인적 네트워크도 있고 지내실 거처 같은 것도 해결이 되셨다면 굳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개발 경력을 굳이 쌓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지금으로서는 듭니다. 질문도 어느 정도 이제 다 답변을 드린 것 같은